오늘은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약세로 끝났고 유럽장도 그렇고요. 약세로 끝났고 아시아장도 약세로 끝난 곳이 많아요. 저희는 한 2% 넘어서 끝났고 아직들 국내 외국인 개인들의 동향은 아직도 식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대규모로 매도를 계속 치고 있고 우리나라 신용자 잔고를 보면요. 우리나라 여기 신용자 잔고거든요. 이제 일간 추이가 14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일자만 안 나온 거죠, 이번 주에. 보시면 21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밑에서 이게 신용자 잔고 움직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용자 잔고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날짜가 12월 들어서 1월까지 넘어오면서 신용자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외국인은 좀 약간씩 사는 액션도 있지만 기관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 이것들을 전부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기도 많습니다. 지금 증시 자금, 증시 이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 68조 정도, 여기 보면 67조 예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예탁금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대규모 예탁금하고 그다음에 신용자 잔고 추이가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긴 한데 글로벌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 개미가 혼자 우리나라만 떠받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 부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이 움직일 때 좀 특이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미국 NAAIM 이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움직임인데 13일자가 나왔습니다. 1월 13일자 그 전주까지의 비를 보면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기관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사는데 문제는 과거에 늘렸던 포지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포지션을 더 늘리기보다는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보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밀린 것이 어제 밀린 게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경기부양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천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안에 보면은 1인당 600달러씩 줬는데 1,400달러를 더 지불해서 뭐 2,000달러를 맞춘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못 내는데 그 월세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백신 맞는 것 뭐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 이런 쪽에 혹은 중소기업 쪽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원한대로 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블루웨이브가 되고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월가가 해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꿈틀했었는데 오히려 경기부양책이 나오니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축발작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악화됐던 거는 계속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이미 뭐 무시하면서 건너갔던 때가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거 이외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부양책 대규모 경기부양 얘기를 또 했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플러스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가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보는 게 여기 80달러 후반대 예전에 있었던 이 저점 수준이 바닥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약간 바닥을 찍고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는데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이제 원자재 쪽을 놓고 보면 금값 얘기들이 뭐 달러 인덱스나 이 하락 때문에 계속 상승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값은 보시면 6개월 추세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의 추세적 우상향을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당연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측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제 고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속도가 약간 누그러지면서 고점에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주식 섹터 중에 그러니까 소재주 관련된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추세적 우상향,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우상향의 생각을 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베팅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주식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급격히 내려왔다가 이틀 반등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세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식도 반등하는 것 같더니 고점까지 임박을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패턴이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 정점에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점을 칠 때 상승 속도가 후반부에 급격히 올랐다가 세게 아래로 건너박질하고 반등했다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 넥라인을 붕괴하고, 이게 넥라인을 뚫고 아래로 강력하게 하향 돌파를 하는 순간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밑으로 확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계속 봤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개미들이 또 달려들어서 이거를 거꾸로 밀어올리는 그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붕괴라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붕괴가 아니고 조정의 국면 정도가 다가 아닐까. 20% 정도 조정되면 상당히 많이 조정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이제 중요한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향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내려오더니 다시 급격하게 급등을 했고, 어제 저녁 때 나온 게 이제 소매 판매 쪽인데 생각보다 더 낮은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의 다른 방향, 가동률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생산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 측면에서 뭔가 구매나 이런 쪽은 위축되고 있는데 기업 측면에서 생산이나 가동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미시건 대학 심리조사입니다. 상승하던 게 다시 내려왔는데 이 심리 자체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자체는 이쪽 영역까지 과거까지 회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측면에서는 전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기업 측면의 서비스나 제조업 쪽의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심리수가 좋게 나오고 있고, 소비자들이 씀씀이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씀씀이 액션 자체는 줄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것에 비해서 가동한다거나 생산하는 것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약간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70%가 GDP 70%가 가계 소비 지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리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려면 양쪽이 모두 동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위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혼재된 상황이라 급격한 하락은 상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이 액션이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힘을 얻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다시 이제 나설 거라는 겁니다. 뭐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주식이 조정받거나 이제 경기가 수축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더 진해지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에서 일정 수준 끝나고 다시 밀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빅4라 그래가지고 고용, 생산,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소득, 이 네 가지 지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표를 혼재돼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게 급격히 내려갔다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생산 쪽만 머리를 이제 확 들고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좀 더 지나야 12월 달 데이터가 판매도 그렇고 이제 소득 부분도 나올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걸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 생산, 그러니까 기업 측면 쪽에 있는 거 말고 가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좋은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던 그런 미국 경제 부분이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CDC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급등했던, 그러니까 30만도 넘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20만원대 초반이네요. 22만 정도 초반대로 내려와서 이제 7일 이동 평균선이 줄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는 1일 4,000명도 넘는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바뀌었고요. 다만 정점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아래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20만대를 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하긴 한데,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자 수도 보면 이거 코비드 트래킹닷컴이고, 이거는 존스 홉킨스 데이터고, 이거는 CDC 데이터입니다. 코비드 트래킹닷컴의 입원자 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1일 10만이 넘었다가, 1일이 아닙니다. 이거 총 확진자 수, 그러니까 입원 환자 수가 10만이 넘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 14만이 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정점을 다시 치고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 수나 혹은 확진자 수 추세나 혹은 이제 확진율 추세를 놓고 보면 정점이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인데, 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꽤 큰 폭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재봉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데 미국은 재봉쇄를 유럽처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수축시키기보다는 경제를 떠받치면서 그 부분들을 이 경기 부양책으로 커버하겠다는 액션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중에 일부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생기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계속 보면 지금 그 뉴스 보도에 보면 뭐 K 방향이 뚫렸다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보도를 내는 기레기들이 있지만, 그 일단 국내에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방역 당국이 노력을 잘해서 코로나의 확산세를 잘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잡음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게 그 백신 얘기들이 나오고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백신은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5일자로 미국이 3.71% 맞았거든요. 이게 2번 맞을 거 1번 맞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이거는 한 1.8%나 1.9%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전체가. 그리고 맞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1월 15일자인데 이게 12월 15일자니까 거의 30일 넘게 31일이나 32일 정도 맞은 거거든요. 이거 나눠보면 전체 미국 인구가 얼마 맞았냐면 3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31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은 사람이 아니고 인구수인데, 이게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3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맞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1200만 정도 됩니다. 1227만 정도 되거든요. 백신 공급된 거는 3100만 정도 되고, 하지만 그게 이제 현재 한 3% 정도밖에 못 맞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빨리 맞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빨리 맞도록 하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패턴만 계속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투자적 심리가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오늘 사실 느껴졌습니다. 호재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재를 최근에 연이틀 반영을 하지를 않고 있고 주식시장이 악재들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나? 11월 달부터 계속 지켜봐왔던 조정에 대한 어떤 액션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잠깐 들었고요.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개미들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